캡틴 석혜균, 위험을 무릅쓰고 해적들에게 저항해 배와 선원을 지켜낸 아덴만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명불허전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가 직접 지시했다 자랑하기 바쁘고 제주 해군기지 꼭 필요하다 소신 발언은 진보 진영의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다 사나이 석혜균, 오늘 피플앤토크 초대 손님입니다. 오늘 피플앤토크 석혜균 전 3호주얼리오 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오신 거죠, 부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막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그냥 쉬고 있습니다. 한쪽 팔을 좀 쓰기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왼쪽 팔이 지금 장애가 있고 아. 안에 신경이 좀 끊어졌어. 신경이요? 예, 감각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팔을 지금 여기 손등에 보니까 약간 검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총탄을 맞았던 총탄 맞은 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손이 여기가 지금 수술 자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맞은 건가 아니면 칼에 총으로요? 예, 총으로 해갖고 이 뼈가 분쇄가 됐어요. 총알도 분쇄가 되고 이게 지금. 수술 자국이 지금도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장은 못 하시고 한쪽 손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른 일 하다가 지금 전부 다 간두고 지금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해군교육사령부의 안보교육관 네,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고요. 네. 왜 쉬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1월이었죠. 네.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당시 뭐 수없이 많이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때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가 지금 그 아덴만 있는 아라비아 반도 인근입니다. 예. 원래 요쯤에서 지금 짐을 싣고 3호 주얼리오가 실기는 이란에서 싣고 이란에서 싣고 나와서 여대서 여기 후자이라는 데서 기름을 받고 중간 보급을 받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국 쪽으로 가다가 요 정도에서 이제 해적들에게 납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던가요, 해적들이 원래? 해적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이 기지인데 소말리아에 소말리아 가족 그랬습니다. 제가 가는 걸 제가 바로 가지를 않고 원래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동도 끄고 뭐 엔진에 물도 타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자꾸 방향을 반대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엔진을 좀 또 스톱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걸리나요? 정상적인 속력 같으면 저희 배로서는 이틀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장님이 자꾸 시간을 늦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며칠 정도 걸렸죠? 6일째 작전이 일어났으니까 하루 더 있었으니까 약 7일이었죠. 6일이 이제 요 정도에서. 그때 제가 그 당시 기사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살당한 해적 한 명이 선장님이 자꾸 이제 자기들 하는 일을 방해를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선생님을 이제 해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엔진을 스톱시키고 또 이 배를 운전하는 조타기가 있습니다. 조타기를 이제 고장을 내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걔네들이 알았습니다. 알고는 그게 이제 해적 두목이 내가 다시 수리하라 하는 거 내가 못한다 하니까 이제 밖을 나와가지고 이제 죽이겠다 그래요. 형사를 하겠다 그런 거. 그때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굴복하면 내가 수리를 해가지고 걔네들 따라가야 되고. 그때 잠깐 동안 이 서치는 게 죽었으면 죽었지 굴복은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너 죽이겠다. 그러면 죽이라. 그 대신 이 배는 소말리아에 가지 못한다. 나는 너를 죽이면 못 간다. 그러니까 배 이제 엔진 고장난 상태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죽이겠다고 밖에 이제 나가서 얘네들이 이제 내고 손을 들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총을 겨눴어요. 총을 쏴려고. 총살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해적들하고는요. 총을 이제 총살을 하려고 이제 겨누는데 자기들이 뭐 조금 생각이 있는가
그때 조금 멈칫거렸습니다. 그 해적 두목이. 그래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해적 좀 성질이 아주 개팍한 해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우선 사살을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전 중에. 예. 걔는 그게 자기 개인 학위를 잊어먹었어요. 처음에 몽골 선박을 납치하러 갔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 개인 학위를 잊어먹고 개인 학위 대신 갖고 다닌 게 이만한 시칼을 갖고 다녔어요. 칼을. 이제 칼을 항상 휴대를 하고 있는데 해적 두목이 이제 빨리 죽이지는 않고 멈칫하니까 자기가 이제 죽이겠다고 칼로 갖고 죽이겠다고 나한테 오는 거 해적 두목이 안 왔거든요. 다른 두목이 이제 말리니까. 네, 말리니까 홧김에. 자기가 막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내보는 앞에서 칼로 내리쳤거든요. 이거 자기 그 해적이 자기 손가락을 내리친 거죠. 예, 자기 손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치고는 가뭄없이나 이 헝겊을 가뭄없이나 피를 흘림없이나 너는 소말리에 가면 요거 자르고 요 자르고 죽이겠다. 원래 뱃사람이 험하다고는 많이 얘기를 하죠. 원래 마도로스가 이제 배를 타고 나면 험한 일도 많고 그렇죠. 사고도 많고 근데 예전에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은 아니고 그때도 한번 도적은 한번 만났습니다. 해적은. 예, 도적인데 걔네들은 좀 도둑이었으니까요. 이제 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때. 여기 스튜디오 앞에 아까 걸어오실 때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약간 쩔뚝거리면서 오셨는데 아직도 좀 후유증이 좀 많이 있나요? 그렇죠. 아직 그 당시에 근육이 파열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 근육은 빨리 소식이 하지 않거든요. 아주 서서히 자라니까. 이제 당시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잊기 힘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나쁜 이제 사실 경험을 하신 건데 어떤 정신적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뭐 꿈에 나타나거나 그러면 좀 안 좋다. 정신적인 외상이 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예, 정신적인 외상은 거의 극복 다 했습니다. 지금 꿈에 나타나고 꿈속에 잠자리가 뒤숭숭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극복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때 구출되기까지 약 6일 정도를 이제 해적들과 같이 정말 총칼이 있는 그런 곳에서 계셨는데 그 대원들끼리의 어떤 서로 뭐 의견이 갈린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일부 보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여기 위험한데 쟤네들이 정말로 뭘 할지를 모르는데 소말리아로 우선 가자. 이런 뭐 선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첫날은 제가 지시하는 대로 많이 따랐습니다.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해적들이 총을 갖고 위협을 하니까 죽이겠다 하니까 저기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습자도 그러니까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겁을 내 갖고 나 혼자만 이제 계속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고 가니까 나중에는 선원들이 전부 다 선장님 조용히 소말리아로 갑시다. 소말리아 가는 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든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좀 다독거리면서 어떻게든 그 진행을 막아서 결국은 작전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위기에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신 건데 뭐 그런 훈련을 따로 하셨거나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위기에 침착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아마 처음에 걔네들이 이 한국 사람을 조금 우습게 보고 완전히 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뭐 애국심인지 모르겠지만도 좀 그게 발동했습니다. 일종의 애국심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근데 나로서는 이건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걔네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완전히 중무장이고 그래서 그래 이제 내 목숨을 던지자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식으로 내가 이제 목숨을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착하게 이제 대응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제주 해군 기지 관련해서 얼마 전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꽉 쥐어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 하셨습니까?
지어받고 이렇게 지어받고 그거는 조금 표현이 조금 과하게 된 거고. 과했지만 하긴 하신 표현이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물동량이 지금 99.8%가 전부 다 이 남방항로 아닙니까? 남방항로고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막혀 있고. 바닷길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해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길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확보하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항로를. 해군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주에 이 해군기지가 있다는 예를 들어 봅시다. 소방서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와 이 관계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깝게 있어야 불을 빨리 끌 수 있죠. 진압을 할 수 있죠. 그럼 멀리 있는 것도 이미 진압을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들이 대피한 곳이 안전대피소라고 제가 3시간 반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군함이 2시간 내나 1시간 내나 올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작전을 할 수 있었죠. 가깝게 출동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그렇죠. 물론 이제 너무 먼 곳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해군기지가 필요할 수 있다. 해군기지에 대한 필요 유무를 먼저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할 것이냐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여론이 우선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은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물론 대화를 해가지고 좋게 풀어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미 그전 이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다 결정된 곳이 아닙니까? 결정된 곳이. 결정된 곳을 왜 또 하느냐?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비례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자마자 쭉 오늘 어차피 출연을 하시기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명단을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원래 비례대표 신청을 하셨죠? 제가 그쪽에서 제의를 받았어. 제의를 받아서요. 근데 명단에 오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의는 대체 누가 한 겁니까? 그쪽에서 이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원들이요. 제의만 해놓고 뽑아주질 않았네요. 오늘 상당히 좀 불쾌하시거나 약간 기분이 뭐 좀 다운됐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 있은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꺼내서 처음에는 제가 한 일주일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 저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된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조금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저녁 된다고는 혹시 누가 뭐 당이나 비대위 쪽에서 연락이 왔나요? 그런 건 아니고 주위에서 그러고 이제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처음에 이제 비대위 신청을 비대위가 아니죠 비례대표에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보시라라고 얘기했던 건 당직자가 연락을 한 건가요? 비상대책 그 비대위원이 위원이 직접요. 혹시 누가? 저는 이러면 조금 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해군기지가 상당히 정치적 이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이 아덴만의 영웅 석해군 선장을 우리가 비례대표로 하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잠깐 또 이슈에서 강정마을이 좀 멀어지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난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소리는 열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마 조금 부족해서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정치하실 생각입니까? 별로 정치하고는 별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좀 뒤셨죠? 제가 맨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그다음에 마음 먹고는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이 너무 이치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눈높이로 또 국민을 위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깨끗한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건 다 접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특히 부산에서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저희 방송 더군다나 오늘 집 예상했던 것과 달리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져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러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